자, 그럼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느냐? 2020년부터 6년간 1727조 원을 투자한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감이 안 잡혀요. 1700조 이제 뭐 억도 아니고 조인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의 총 예산이 500조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이제 1년간 이제 보면 1년간 투자하는 내용을 보면 6년간 이제 6년간 1700조니까 1년에 얼마예요? 6, 3, 18, 300조죠. 1년에 300조 가까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인공지능에만, 뭐 국방비 뭐 이런 거 다 빼고 인공지능에만 이만큼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투자에 앞서가지고 중국은 논문 수에서 이미 유럽과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논문 수거든요. 이쪽에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제가 따라가죠.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원래 논문 수가 제법 많았는데 보시면 크게 논문 수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죠. 변하지 2015년 넘어가면서 논문 수가 확 늘어납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요 세 그룹 중에서 꼴등이에요. 파란색 요 선이 뭐냐면 지금 얘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실 예전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급속도로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2003년 정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지금 빵빵 올라가죠. 올라가서 현재는 보면 1등이에요. 중국이 제일 논문이 많아요. 자, 유럽은 원래 논문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지금 어때요? 중국에 따라잡혔습니다. 중국이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논문을 그렇게 많이 내니까 중국이 지금 1위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논문 수는 많아요. 수는 많은데 논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논문은 열심히 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논문 쓰면 돈을 주고 이제 돈을 주고 연구비 지원할 테니까 논문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논문 수가 막 늘어나는데 이게 학계를 선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문이 짠 하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거 대단해 하고 나도 따라 해야지 라고 해서 막 덤벼드는 그런 논문은 잘 없다는 얘기예요. 구글에서 논문 내면은 난리거든요. 구글에서 논문 하나 딱 나오는 순간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막 분석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뭐 그거하고 비슷한 논문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구글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앞에서 나아가는 거를 이제 선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선도하는 부분들이 중국에는 아직 없다. 자, 하지만 뭐 다양하게 이런 걸 써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논문들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국가기관의 논문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50% 이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 정부기관에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 정부기관에다가 막 돈을 줘서 논문을 쓰도록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느 분야냐면 얼굴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 분야예요. 자, 얼굴 인식은 왜 중국에서 이게 발달을 하냐면 중국이 얼굴 인식을 통해 아주 범죄자를 잡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나라가 크잖아요. 땅덩이가 커요. 인구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면은 잡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 자, 그런데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콘서트장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얼굴 인식 카메라를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한참 숨어 지내다가 이제 어디서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저거 진짜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그 공연을 보러 갑니다. 거기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겠죠. 10,000명, 뭐 10만 명이 모여있죠. 거기 들어가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은데 이게 잡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잡힙니다. 왜요?
들어간 입구에 얼굴 인식 카메라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들어온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수배 중이다.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서 그대로 잡아서 체포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뭐 지하철 탈 때 내릴 때 뭐 CCTV 계속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범죄자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범죄자를 잡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자연어 중에서 특별히 중국어 부분에서 이제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기술. 혹은 중국어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내는 기술.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닌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의심을 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생활을 다 살펴보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위챗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중국 정부가 바로바로 접속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사실 그거 살펴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인구, 예를 들어서 50%만 쓰는 채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섭죠? 사실 얼굴 인식 부분 기술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막았어요. 못하게.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술을 더 이상 이제 적용하지 못하도록 좀 막는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막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얼굴 인식 분야의 한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술이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 학과를 설립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인공지능을 삽입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초 분야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 이렇게 하면은 유럽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럽에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영국, 그죠? 프랑스, 옥스퍼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유명 학교들이 많죠. 이제 그런 학교들에 유명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학자들, 그리고 이제 수학, 그 다음에 컴퓨터 이론들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논문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수에서 최근까지 미국보다 중국보다 앞섰어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뒤지긴 했지만, 그리고 논문의 질적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보다 더 우수합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잖아요. 이제 구글 자회사, 지금 알파벳의 자회사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딥마인드가 원래 어느 나라 회사였게요? 원래 영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딥마인드하고 좀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해가지고 그런 딥마인드에 있는 기술진들이 와서 뭐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 영국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초 부분이 지금 점수를 보시면 94점 굉장히 높죠. 이제 복합지능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온 학습지능, 단일지능, 복합지능이라는 부분은 학습지능은 좀 단순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말하고요. 복합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좀 뭔가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AI 이제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준비지수, AI 준비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등은 미국이겠죠. 1등을 제껴놓고 미국 빼고 얘기를 하면 이제 2등인 거예요. 2등 뭐 여러 나라들 중에서 거의 뭐 미국 빼고 1등인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석박사 인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박사 인력의 양성을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죠. 학교 강하니까. 자, 영국 창업 전략의 5대 기초라는 게 전략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산업이 아니고 영국 산업 전략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공지능 섹션에 대해서 5대 기초예요. 자, 아이디어 부분, 사람 부분, 인프라 부분, 기업, 환경 부분, 지역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디어 부분, 정부 자금을 이제 투자하겠다. 각종 연구개발 지원금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 학문 분야 박사과정생 1000명으로 2025년까지 1000명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공공 데이터 생산. 그 다음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기업에서도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투자해서 75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펀드를 설립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지역 부분에서는 영국 전역의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자, 좀 제너럴해 보이지만 아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들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그런 학교 중심으로 이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겠다. 그리고 기업이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 펀드,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 펀드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 아시죠? 영국 말고 이제 나머지 유럽. EU 같은 경우는 지금 EU가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라들이 쪼개지면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인공지능 단일 시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일단 중국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방어를 하고, 중국을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게 더 빨리 열심히 뛰어가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완전히 뭐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1위가 되겠다 이런 이제 시도는 사실은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을 대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합니다. EU가. 그래서 EU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야 된다. 라고 해서 EU 자체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 다른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돼. 검사 받아가지고 요거를 패스해야 유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적용이 되겠어요? EU 내부 기업들은 당연히 이걸 따르겠죠. 그죠? EU 안에 있으니까. EU 밖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나 뭐 중국 기업 이렇게 될 텐데, 미국 기업들, 유명 기업,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든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 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예, 요거도 뭐 큽니다. 28조 원을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비하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죠? 매년 28조 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매년 250조 원. 네.
뭐 10배네요. 이제 이렇게 이유는 28조 원 정도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과학기술 정책, 인공지능 기술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현재를 보면요, 일본은 미국이나 이제 중국, 유럽 기술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사실은 많이 약세예요. 이제 보시면 지금 중국보다도 떨어지죠. 지금 90점, 86점. 자, 논문 수에서는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하면 높은 것 같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한 5개국 정도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높진 않아요. 그렇죠? 유럽이 지금 통째로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그 그룹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나 규정, 일본 사회가 사실 좀 어렵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한 5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일본이 굉장히 규정 중심이에요. 규정, 모든 거에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본 이제 구약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뭔가 서류 하나 떼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제 졸업증명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떼려고 해도 서류 열심히 써야 돼요. 써야 되고 은행 가서 돈 뭐 찾고 돈 보내고 하려면 서류가 작성해야 될 게 어마어마합니다. IT 국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잘 바뀌지 않아요. 규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노인이 많죠. 장수예요. 오래 사세요, 다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도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인난이 있어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꺼질 수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은 잘 돌아가고 돈은 이제 요거 물건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로봇 기술입니다. 오래됐죠? 일본의 로봇. 다양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론이고요.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로봇들이 많이 일본에서 개발돼서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이렇습니다. 우선 정책 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 워낙 안 바뀌니까 일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규제가 문제다. 그래서 이 규제를 바로 없애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정책 샌드박스 추진,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요거 하고 있습니다. 마이바시라는 곳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실증 시험을 합니다. 이제 그 시에다가 이제 너희들 이거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 외국 도시에서는 못 다니는데 요 시 안에서는 만들어서 다니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자, 그걸 건강 수명을 연장을 한다. 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거를 더 높인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 분야가 일본 이제 전략 백서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5가지 분야가 있어요. 건강 수명 연장, 이동 혁명 실천,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틀렸네요, 여기. 쾌적한 인프라 도시 만들기, 핀테크. 자,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 부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원격 진료나 뭐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진료, 간호 로봇 도입. 로봇이 들어갔죠? 이제 로봇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동혁명 실천. 자, 물류용 트럭 자율 주행. 일본이 굉장히 사실은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굉장히 일본이 길고 큽니다. 땅덩이가 커요. 그래서 사실 밑에 외에는 규슈 이제 남서쪽에서 이제 동북 쪽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류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오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이제 한 3배는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물류용으로 이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자율주행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사람이 더 이제 필요한 사람이 줄겠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화 됐을 때 사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시각으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을 대신에 로봇이 들어가서 혹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꾼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공급망 첨단화.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쾌적한 인프라 도시 만들기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이거는 이제 금융. 이제 금융도 사실 일본이 굉장히 이제 그런 최신 기술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참 인터넷 뱅킹 할 때 일본에 인터넷 뱅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신 기술을 일본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과 그 외에 다양한 기술들을 넣어서 이제 발전을 시켜보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현황. 사실 대한민국의 현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각종 뉴스 등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프지만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제일 약합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수색이 7위. 높은 것 같지만 높다면 높아요. 이제 뭐 다른 이제 7위 아래쪽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국가 이제 여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정도를 놓고 보면 약한 거죠. 네, 이 중에서는 꼴등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강점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냐면 인공지능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유명하죠? 자, 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ICT 인프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잘 써요. 많이 쓰고 고속 인터넷이 다 깔려 있죠. 네. 뭐 클릭 한 번 하면은 뭐 인터넷이 뭐 30기가짜리, 40기가짜리 이제 파일이 금방금방 받아집니다. 이런 나라 잘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가져다가 도입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신 핸드폰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우리나라의 전략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요. 이 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인공지능 영역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나라가 일본을 잡는다든지 당장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을 잡는다든지 어렵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돈을 투자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제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을 잃어버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혹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따라잡는 방법은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시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게 기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략들은 보면은 역량을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 그래도 한두 가지 다 밀리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안에서 뭐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곤란해지니까요. 이걸 계속 따라가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강점 중심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시면요. 지금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생태계,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부분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윤리 체계를 마련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변화가 되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런 안정망을 구축해 보겠다.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부분에서는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초중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 뭐, 이렇게 코딩 교육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초중고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화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인공지능을 조금 맛보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잘하는 학생들을 미리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그 인공지능 부분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단계,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도 도입한다. 그 다음에 뭐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든다. 좀 제너럴하죠.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생태계는 공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한번 해보자. 지금 반도체는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연구에 투자를 해보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또 향상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도 육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 좀 요약하면 어떨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교육이나 스타트업이나 이제 각종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인 이제 세 가지 축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데이터 및 정보 제공하면 인프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업 육성하는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독보적 위치니까 이제 못 따라오게 견제. 중국은 견제하지만 따라오도록 뒤에서 따라오도록 견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은 이제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은 기초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방해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을 이제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이제 로봇 기술 그다음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 샌드박스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극복해 보겠다. 그다음 건강 수명 이런 고령화 사회 문제도 한번 인공지능 사용해서 극복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이런 이제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부분 반도체를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육성해가지고 세계 1위를 한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다른 분야가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니까 다른 분야를 이제 고르게 발전시켜보자. 이런 전략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